자, 여기는 제 작업장이거든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복숭아 그 나머지 찌끄레기를 다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거래하는 기스 사장님한테 이제 이 원물을 다 주려고 이제 포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숭아 농가들은 뭐 포장하는 거 식상할 수 있으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귀농하셔가지고 복숭아에 관심이 많거나 또 지금 이제 귀농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포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장뿐만 아니라 이 작업장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포장 자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작업 따위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건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바라 콘베어가 2대가 있는데, 자바라 한 대는 들어오는 원물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선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물이 들어오는 자바라가 한 대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복숭아 포장을 하면은 포장을 해가지고 나가는 자바라가 한 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콘베어가 2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원형을 그리면서 자바라가 한 대가 더 있으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은 자바라를 한 대 더 살려고 하는데, 자, 들어오는 자바라, 자, 나가는 포장을 해서 나가는 자바라,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한강이가 만드는 작업 다이거든요. 작업 다이인데 이 작업 다이를 2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2단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작업을 하면은 특이 있을 것이고, 마른 기스가 있을 것이고, 물기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기스는 아래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특은 이 위쪽, 마른 기스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작업해 가지고 이 작업 따위가 1단으로 되어 있으면은 한번 작업하고 마른 기스는 또 모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 다시 또 저울을 달아 가지고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작업 따위를 2단으로 설계를 하셔 가지고 한 번에 작업할 때 똑같은 다이라도 특 밑으로 상 마른 기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작업을 하면 한 번에 다 끝날 수가 있고, 또 작업할 때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콘베어를 실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이 단수가 쭉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매직으로 써놨는데 애기 엄마가 해줬는데 제가 성의를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안 붙였어요. 네? 그냥 매직으로 써놨는데 이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제가 성의를 무시하고 아직까지 이제 안 붙였다는 거. 자, 그리고 포장을 하는 자재는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연꽃, 그리고 요거는 부지포.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재질이 이제 습자지가 있는 거예요. 연꽃이 있고 부지포가 있고,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습자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기스 작업할 때는 습자지로 할 것이고, 첨가로 갈 때 이 부지포는 특 작업을 해도 되고 기스 작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많이 쓸 수가 있는 자재인데 3다의 경매를 볼 수가 있고 4다의 경매를 볼 수가 있고 또 2다의 경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다의 경매를 본다 하면은 12과 14과, 그죠? 그러면은 4다의 경매는 14과, 3다의 경매는 13과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다의 경매를 보면은 13과까지가 이제 큰 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13과까지 이제 이런 연꽃 작업을 하는 거고, 13과 밑으로는 이 부지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은 이제 4다의 경매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4과까지가 큰 거에 들어가고 14가 밑으로는 이제 작은 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14과까지 이제 연꽃 작업을 하는 거고, 14가 뒤로는 이렇게 부지포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꽃 작업이 아니더라도 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싸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연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물망으로 해갖고 그물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물망으로 하다 보면 이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가격이 있어도 이런 작업이 빠른
이런 연꽃으로 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 연꽃도 크기가 이제 140이 있고, 요거는 140, 요거는 160, 160 위에 180이 있어요. 그러면은 140짜리는 잘 안 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40짜리를 사용한다 하면은 한 14과 정도? 14과에다가 140을 포장을 하면은 예쁘거든요.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근데 14과에다가 160짜리를 하면은 많이 감추죠, 그죠? 많이 쌓여진단 말이야. 근데 160짜리를 13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나름 예쁘잖아. 그러니까 13과 정도는 160짜리로 해가지고 10과까지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과 이상 되고 막 8과, 9과 막 이런 건 있잖아. 그런 거는 이 연꽃이 160 위에 180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180짜리는 배농가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복숭아가 이제 워낙 커가지고 160짜리도 하다 보면은 이제 복숭아가 커갖고 거의 밑에 걸칠 정도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8과 막 7과 막 9과 이런 거는 180짜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160짜리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사이즈별로 작업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단수가 있는데 이건 7단, 이게 6단, 5단, 4단이야. 그러면은 7단은 요거는 14개, 13개, 12개, 11개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강에 왜 이렇게 농사를 못 져,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 마지막 끝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게, 댓글에 처음에 농사 지시는 분이 어떻게 작업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따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어제 작업을 할 때 손으로 잡으면서 요거는 14, 15과, 요거는 14과, 요거는 뭐 12과 쭉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얼추 대충 맞았거든요. 요거는 18과, 17과, 16과, 15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7단, 7단이면은 14과, 그죠? 14과. 5단, 요거는 5단이래. 5단인데 이거는 복숭아 잎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멀쩡한데 잎이 들어가 가지고 이 잎 때문에 이제 기스가 된 거야. 그래서 요것도 마른 기스이기 때문에, 몇 개라고 그랬죠? 5단. 얘기하다 보니까 막 계속 헷갈리네. 9단, 이건 괜찮네. 9단. 11단, 11단은 18과. 5단, 자, 요거는 5단. 5단이면은 이쪽인데 여기 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썩는 게 아니고 마른 기스이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한테 드리는 거고, 가지가 배겨가지고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긋말긋하니 을먹은 게 아니고 그냥 제대로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 바구니에다가 이 복숭아를 따잖아요. 그러면 이 바구니에다 복숭아를 수북히 얹어가지고 갖고 왔을 때 이 옆부분이나 어디 물러가지고 멍이 안 들 정도로 복숭아를 따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저는 복숭아를 딸 때 전 바구니에다 한 바구니씩 따거든요. 한 바구니씩 따면은 밑에 것이 눌릴 거 아니에요. 그냥 눌려가지고 무른 기스가 안 나와. 그런 상태로 저는 복숭아를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5단, 6단, 6단은 13과, 9단, 9단은 16과, 9단, 이것도 16과, 7단, 7단, 14과. 9단, 이거는
복숭아가 봉지가 벗겨졌거나 아니면 어디에 데어 가지고 계속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스가 된 거예요. 9단, 10단, 요건 10단, 17과, 6단, 요거는 6단, 13과, 6단, 요거는 6단인데 요 꼭지에 지금 요 꼭지에 순나방이 먹었어요. 이렇게 순나방이 먹었잖아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내일 가면 여기가 주물러 가지고 여기서 날파리가 끼기 시작하는 거야. 자, 복숭아 포장을 기스 포장을 했는데 포장한 데서 날파리가 빙빙빙빙 돈다. 그러면 거기는 벌써 썩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파리가 끼면 무조건 썩은 게 있는 거야. 마른 기스는 썩지 않기 때문에 날파리가 없는데 날파리가 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분명 썩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사 사장님 그냥 줄 거고 12단, 12단이면은 19과야. 19가 기사 사장님한테 그냥 줄 거예요. 4단, 4단 이것도 순나방채 먹었죠. 이것도 기사 사장님 줄 건데 5단, 이거는 썩어서 버릴 거고 9단, 9단 4단, 이거는 4단 9단, 9단 10단, 요거는 뻥 져가지고 안에 하여튼 지저분해. 이것도 기사 사장님 줄 거예요 그냥. 6단, 6단.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봄에 복숭아 봉지를 쌀 때, 이 봉지를 가지 위로 이렇게 싸면은, 이 사이로, 봉지 사이로 봉지를 이렇게 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싼단 말이에요. 이렇게 봉지를 싸겠죠. 이렇게 싸면은 요 사이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봉지를 복숭아 가지에다 싸는 게 아니라 이제 복숭아 꼭지에다 싸가지고 하면은 이 복숭아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딱 물기 때문에 이 안쪽에 물도 안 들어가고 이 복숭아가 엄청 깨끗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복숭아를 갖다 사과 봉지 싸듯이 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 방송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선별을 다 했고 1단, 자 이제 포장을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돌리면은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13과니까 13과 기준 해가지고 이건 160짜리거든요. 160짜리. 자, 포장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복숭아가 있으면은 이 복숭아의 봉합선 있잖아요. 봉합선. 봉합선을 이름이 있는 쪽으로 이쪽에 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름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놓는데 자, 이 난자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난자의 사선 방향으로 쪼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놔도 되고 이거를 사선으로 돌려가지고 이 사선에 맞게 이렇게 복숭아를 놔도 되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간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 선을 맞추는 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으면은 이 안쪽서부터 집어넣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특이 아니라 마지막 찌끄레기 따가지고 기수 사장님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줄을 쫙 맞춰가지고 봉합선이 앞으로 나오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복숭아가 줄이 딱 맞춰가지고 간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예쁘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복숭아가 좀 안 좋은 기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사람 마음이 안 좋은 기스는 이게 구석으로 가게 돼 있어. 응? 다 이런 구석으로 가게 돼 있다고. 자, 이거 약간 색깔이 허여멀건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를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구석으로 쳐박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거는 따로 빼세요. 따로 빼가지고 색깔이 좀 허여멀건하면은 이 허여멀건한 상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나은 거지. 요 색깔이 빨간 데다가 한 구석에다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 심리가 자꾸 안 좋은 건 구석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럼 상인들은 다 알아. 그럼 상인들이 이 복숭아를 경매를 볼 때 이 가운데 좋은 것만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디 거 보냐면 이 구석쟁이 거 빼서 본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구석쟁이에다 박을래 말고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것끼리 작업을 해가지고 청과를 다른 데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안 좋은 것끼리 그냥 작업을 해가지고 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라는 얘기지. 이 안쪽에다 자꾸 구석쟁이에다 쳐박아가지고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 마음 다 알고 있다니까. 자꾸 구석으로 가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경매를 볼 때는 이 안쪽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빼가지고 본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은 그냥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줄을 맞춰가지고 자, 줄을 맞춰가지고 시간이 길어가지고 지겨울 수가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여기 다 청일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다 쑤시 박지 말고 이 안에다 넣지 말고 따로 박스를 작업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색깔을 대충 쭉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은박지를 까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색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줄을 쭉쭉쭉 맞추면 되는 거고 사선으로 맞춰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려도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이름이 있는 쪽으로 해갖고 왜냐면 이제 경매를 볼 때 앞에 이름 있는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작업을 깔끔하게 잘했다는 걸 갖다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습자지 작업하는 거죠. 자, 습자지 작업을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업을 할 때 이 끝이 반듯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걸 갖다가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뻐요? 이렇게 하면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럼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쪽이 약간 길게 당겨가지고 빳빳하게 세워. 이렇게. 요게 키포인트야. 엄마 나 방송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오셔. 응? 방송하고 있다고. 누가? 내가. 네가 하고 있어. 난 지금 응. 아이고, 내가 물어본 게 온다 했는데 어디 가서 안 오는가 하고 지금 오는겨. 그래요? 네가 싸고 있네.
아니 내가 지금 요것만 방송하고 바로 하려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 빨리 나가 계셔. 자, 요거를 처음에 작업할 때 자, 부지포를 갖다가 복숭아는 저는 사선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복숭아 봉합선은 요 사선으로 맞추면 되고, 이 부지포의 끝은 그냥 반듯하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놓는데 끝을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팽팽하게 당기면은 이렇게 끝이 살잖아요.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끝이 사는 게 키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복숭아는 사선으로 넣고 끝은 반듯하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요게 끝이 살아있는 게 키포인트야.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 짧고 한쪽은 길은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해야지 복숭아가 이쁘거든요. 그럼 제가 안에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안으로 넣을 때는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자, 이거는 이 사이에 반듯하게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는 사선으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잡고만 있으면 돼요. 잡고만 있고 이걸 그냥 살짝 놓으면 돼. 그러면 이게 얘가 당겨지거든요. 당겨지면서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자, 요 사이에다가 부지포를 반 정도에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고, 복숭아는 봉합선을 사선으로 돌려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놓는데, 이거를 이 부지포 끝을 놓지 말고 잡아 당겨야 돼. 이렇게 놓으면은 딸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딸려 들어가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게. 아시겠죠? 아시겠죠? 잘 하지도 못하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 자, 이렇게 조금 빨리 할게요. 아니, 작은 게 달려왔네. 이쪽일 것 같은데. 자, 이 안쪽에서 먼저 할게요. 안쪽에 먼저 하고, 왜냐면 집어넣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지금 부지포라 만지기가 쉬운데, 습자지는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미끌미끌 해가지고 손끝에 수분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안 잡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무 골무를 껴가지고 이게 습자지 작업하면 잘 당겨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고무 골무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여기다 이제 고무 골무를 껴가지고 습자지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게 고무기 때문에 습자지가 잘 딸려온단 말이죠. 그래야지 작업이 빨라요. 이것도 이 사이에 제껴가지고 집어넣고, 요 끝은 이 복숭아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봉합선은 요거 사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 뭐 별거 있어. 자꾸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저는 저보다 훨씬 예쁘게 포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포장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요령까지 해가지고 이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기 이제 이 이름이 있는 쪽, 뭐 이렇게 과수 이름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이름을 자꾸 안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름을 공개를 하면 이름값을 해야 되고,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면 전화번호 값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면은 얼굴 값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아직 값어치가 안 돼요. 더 있어야 돼. 더 묵어야 돼. 그냥 저는 얼굴 없는 유튜버가 좋아요. 그냥 음지에서 살고 싶어. 어디 나서가지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부지포. 요거는
연꽃으로 해가지고 한 거죠. 요거는 속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요게 이제 속박이라 하는 거야. 요거 속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업을 해가지고 자, 요거는 위에 비닐 창인데 요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붙여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자바라에 실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빼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겠죠? 이거 뭐 다 아는 방법인데 댓글에 이거 작업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다 기스장사한테 줄 기스거든요. 특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제 방송했듯이 끝물 다 훑어와가지고 작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끝물이다 보니까 색깔이 좀 허여멀건한데 조금 뭐 위쪽으로 갈수록 색이 이쁜 건 당연한 거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업창의 시스템은 이렇게 하고 음성 선별기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 따위는 2단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작업을 할 것이고 들어오는 콘베아 나가는 콘베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해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자재는 연꽃이 있고 또 망으로 된 게 있고 그리고 부지포가 있고 습자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할게요.